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붉은돼지 홍도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시험도 겹치고 일정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는 주말로 경기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밀려서 결국은 지금 대충 한 두 달 될까요? 일단 한 편은 못 올리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한 편씩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는 이거 찍기 전에도 원래 두 편인가를 찍었었는데 한 편은 잘 찍다가 중간에 날아가 버리고 또 한 편은 그, 그 거리 조정을 잘못해갖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고 잡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일단 올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보실 분은 보시고 뭐 그걸 갖고는 태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변화구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변화구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직구라 부르죠. 직구. 요 직구는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직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직구랑은 반드시 날아가는 공이라는데, 이전에 직구의 원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건데, 절대 반드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팡 치는 것도 아니고, 공을 던질 때는 이 솔기를 이용해서 스핀을 먹여서, 회전을 먹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팔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지, 절대 반드시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직구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살짝 휘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변화구로 봐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이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직구, 변화구 이런 식이 나누는데 영어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패스트볼 계열일 겁니다. 그냥 패스트볼, 그냥 빠른 공, 속구가 오히려 어울리겠네요. 속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브나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브레이킹볼, 가다가면 브레이크를 먹고 들어간다 해서 브레이킹볼. 그리고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여기서 서론을 끝내고 일단은 전에 같이 했던 대로 직구의 원리, 직구 이렇게 포진 패스볼 이렇게 실밥을 직각으로 이렇게 잡고서 여기서 공을 마지막에 탕 치해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가장 평범한 직구인 포신 패스트볼이다 라고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 이외의 그 변화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그 변화구인 커브입니다. 커브는 저는 그 직구의 원리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커브의 원리는 일단은 공을 직구의 경우는 백스핀을 주죠. 그러니까는 안 떨어지게 백스핀을 줘서 이렇게 굴러가게 한다면은 커브는 그 반대로 탑스핀 여기를 탁 굴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먹고 떨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변화구든 뭐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원리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그립을 찾아서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커브죠. 커브는 보통 이제 많이 잡는 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랑이도 잡고 아니면 이렇게 검지로도 이렇게 잡고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요. 이거를 어떻게 던지냐? 이거를 쭉 뽑아서 마지막에 탁, 탁, 축 던집니다.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중지나 검지입니다. 이쪽 위에 걸리는 것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처음부터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여기서 탕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거를 제가 봤던 어떤 일본 강의 영상에서는 이거를 여기서 쭉 잡고 이렇게 마지막 손이 이렇게 붙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강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지를 앞으로 내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위로 올라오죠. 이거는 솔직히 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자기에 맞는 변화구를 만들 때만 필요할 뿐이지 원리만 하시면 됩니다. 원리만 일단 탑스핀을 줍니다. 탑스핀 이렇게 줘서 날아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브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커브는 내려 찍는다는 뜻이 해야 됩니다. 공을 꽉 잡고
커브는 꽉 잡고 이대로 탕! 딱! 뚝! 그러면 이게 훅 먹어서 가다가 뚝! 이게 바로 커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이외로 설명하기에는 지금 실외가 아닌 실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설명드릴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실외로 나간다 그래도, 제가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슬라이더. 그 다음 많이 던지는 게 슬라이더. 우리나라 제일 많이 던지는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이런 식으로, 거의 커브랑 같죠? 커브는 여기서 탑스핀을 줬다면은, 슬라이더는 똑같이 잡아야 됩니다. 자기 맘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슬라이더의 경우는 엄지도 중요합니다. 엄지가 요렇게나,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실밥끼리 연결됩니다. 이렇게 실밥에 연결돼서, 슬라이더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악력입니다. 이렇게 꽉 잡고, 여기서, 커브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원래는 직구처럼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돌아가서, 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다가, 이런 식으로. 공이 이렇게 도는 거. 그니까, 왼손잡이의 경우는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그니까, 여기가, 던지지 않는 손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이러면은 슬라이더.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슬라이더도요.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이렇게 던지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 이렇게 검지로 던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별의별 게 많기 때문에 원리를 생각하시고 던지십시오. 던지시고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변화구를 던지실 때 이건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 거의 슬라이더였고 커브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인지업 종류를 나누기 때문에 체인지업은 이렇게 던지는 여기 다섯 손가락 다 해서 던지는 게 있고 체인지업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던지죠 프로들이 서클 체인지업 오케이 체인지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케이 모양이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고 오케이 체인지업 아니면은 요새 이제 안 쓰이는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 약간 몰리고 파맥이니까 손바닥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는 체인지업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좀 깊게 넣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체인지업입니다. 체인지업은 솔직히 말해서 던지는 폼은 직구랑 똑같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의 경우는 체인지업을 던질 때 이제 대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을 댈 수 있는 팍 던집니다. 또 제가 봤던 어떤 변화구에 관한 책에서 그 블로그에서도 체인지업은 직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팔을 돌려야 됩니다. 훨씬 더 빠르게.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긴장을 이완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자주 그러겠는데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냥 직구보다 이렇게 잡으실 거면 직구보다 깊게 직구를 이렇게 잡았다면 좀 깊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닿겠죠? 실밥이 아닌 부분 그러면 여기 딱 하면은 자연적으로 오프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훅 떨어지겠죠? 그리고 서클 체인지업은 이렇게 던지면 절대 구속이 이거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던지십시오.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 서클 체인지업도 요렇게 해서 위에다 두고 던지면은 서클 체인지업도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는 떨어지는 각이 크고 또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열고서 이런 식으로 품으면은 역회전성이 걸려서 이렇게 역회전 많이 떨어집니다. 옆으로 바깥으로 우투 기준 우타 기준 몸쪽으로 우타 기준 몸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뭘 하시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드 체인지업 마지막 포크의 경우는 저는 이게 안 잡힙니다. 손가락이 짧아서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크신 분들 여기 가운데에다 딱 이렇게 관통시키는 겁니다. 공 가운데에다가 공이 이렇게 바르고
포크볼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일단은 공을 띄웁니다. 띄워서 공이 손가락 사이에서, 이게 공이라고 칩시다. 공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지는 겁니다. 쭉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쭉 미는 여기서 이게 가면은 이렇게 던지면 아무래도 스피드 덜 걸리겠죠. 덜 걸리면 가다가 슬슬슬 돌다가 툭 떨어지는 이게 포크입니다. 이제 스플리터의 경우는 이제 뭐 어디서는 그 일반 포크보다 좀 얕게 잡아서 스핀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한 블로그니가 논문형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야구도 논문이 몇 개 있더만요. 다는 못 봤지만 거기 보면은 원래는 미국의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일본으로 야구가 넘어가면서 일본인들이 손가락이 그 미국인들보다 작지 않겠습니까? 동양인이고 일본 그 원래 일본인들이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악력을 못 주니까 던지고 나서 오프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죽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스프리트의 경우는 쭉 빵 각은 작은데 빠르게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각은 훨씬 커졌는데 스피드가 늦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포크가 탄생했는데 거기서 이걸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각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정중앙에 이렇게 박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구는 이 정도면 됩니다. 뭐 이 이외에 뭐 싱커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싱커는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잡아서 던지시다가 마지막에 손목을 이렇게 뒤틉니다. 뒤틀어서 팔을 아예 뒤틀어서 팔꿈치를 뒤틀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스핀이 먹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회전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붕 떴다가 딱 이런 식으로 싱커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패스트볼 계열은 이제 투심은 이렇게 잡아서 투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기 솔기가 두 번만 만난다. 공기가 돌다가 탁 치면 돌다가 툭툭 없고 툭툭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뭐 컵패스트볼은 직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요거보다 약간 이렇게 뒤틀어 잡습니다. 뒤틀어 잡아서 공을 이런 식으로 미는 겁니다. 원래 직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약간 왜곡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성을 살짝 슬라이더성 이런 식으로 컵패스볼.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뭐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자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친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변화구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게 왜 그런 거냐고 묻는데 알려드리면 커브는 변화구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옛날 뭐 80년대 1880년대 막 야구 막 나왔을 때는 투수들은 오직 직구만 던졌습니다. 오직 직구만 막 던지다가 어떤 한 투수가 젊을 때는 막 팡팡팡 꽂으면서 타자들 농나가다가 나이 먹으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볼이 느려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춘계 캠프 이제 봄에 연습을 나가서 해변가로 갔는데 그냥 심심해서 조개를 휙 던졌는데 조개가 이렇게 공처럼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반처럼 가다 이게 휙 이렇게 떨어진 거고 저렇게 던져보자 하면서 나온 게 커브입니다. 그래서 커브가 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커브입니다. 휘었다고. 그다음 슬라이드가 뭡니까?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을 딱 던졌는데 가다가 이게 미끄러지듯이 넘어졌다,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휘어졌다라고 해서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그리고 그다음에 포크는 이거 그냥 아시겠죠? 포크 창으로 이지창으로 딱 찍은 처럼 공을 딱 찍었다 해서 포크입니다. 그리고 뭐 스프리트나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컵패스트볼은 지금 현재 하는 변화구 중에 가장 늦게 만들었는데 컵패스트볼은 리베라 선수가 그러니까는 옛날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였던 그 선수가 던졌을 경우에 공이 잠깐만요. 리베라 선수가 우완이었나 좌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마주보게 이렇게 뭐 우투의 경우는 좌타
좌투의 경우 우타가 스윙을 하는데 컷 패스볼로 배트 안쪽을 맞춰서 배트를 많이 부쉈다고 해서 컷 패스볼, 배트를 잘안해서 컷 패스볼인 겁니다. 뭐 이 이외에도 차점이 많겠네.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영킹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초등학생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사회인 아니면 뭐 야구랑 걸 처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시겠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한테 말합니다. 변화구는 진짜 투수할 거 아니면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등학생 이전 또는 성인 이전에는 변화구를 던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직구는 그냥 갔다가 딱 던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구 자체가 비정상적인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이 하지만 딱 던지면 그래도 직구는 직선을 꽂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커브 보여드릴게요. 커브는 가서 훅 그러면 손목에 똑바로 가던 게 손목이 뒤틀리죠. 그러면 손목부터 해고 여기가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오다 보면 툭툭툭툭 던지다 보면 언젠가 부상이 오겠죠. 그리고 슬라이더의 경우는 팔꿈치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뒤틀린 상태에서 쭉 밀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팔꿈치가 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슬라이더를 던지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슬라이더나 커브를 요새는 그런 글이 안 보이긴 한데 예전에 일본 같은 데나 우리나라도 유년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여기 슬라이드나 커브를 던지는 투수를 보면은 팔꿈치가 휩니다. 기형적으로 자랍니다. 완전히 기형적으로 자라서 어떤 분은 팔이 펴지지도 않는 분도 있답니다. 여기가 팔꿈치가 휘어가 아예. 그럴 정도 위험하고 포크는 진짜 던지지 마십시오. 포크는 말입니다. 던지기도 어렵고요. 제구도 거의 안 내놔보면 됩니다. 하지만 포크 위력은 좋죠. 쓰신 분들 다 느낄 겁니다. 포크는 치인 선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수만 피해가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데 포크는 프로가 되었던 어떤 선수가 되었든 부상의 지름길이어 가는 구질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 퇴화하는 구질 중 하나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 일본 빼고 많이 안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크 던지기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여기 신체 구조라고 해서 포크를 많이 던지는 분이 없지만은 일본의 경우 많은데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다 30 초반, 20 후반 이럴 때 다 은퇴하십니다. 팔꿈치 내는 게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너무 히데오 선수도 주무기가 포크였는데 팔꿈치 수술 몇 번이나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고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프로고 그분들은 많이 던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던지면서 숙련이 되었고 어떻게 던지면 덜 아프다는 걸 알고 숙련되게 던졌지만 다친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폼으로 던져서 다치는 겁니다. 둘 다 다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더 심하고 뭐가 더 약하다 없습니다. 다치는 건 다치는 겁니다. 그 뭐냐 변화구를 던지게 되면 어떤 분들 나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지만 아무 이상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구 하는 데 있어서 어깨나 이런 던지는 기관에 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겪고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건 누적입니다. 누적.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면 언젠간 깨집니다. 완전히 깨집니다. 관절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 사회냐고 하려고 하면은 수술하게 되면 변하고 던져야겠죠? 그러면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애들끼리 놀면서는 절대로 변하고 연습도 하지 마시고요. 변하고 그리 잡고 이제 장난 몇 번 치는 건 괜찮습니다만 절대로 변화구를 세게 던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변화구는 제대로 된 폼에서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좋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엄청난 독입니다.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휘지도 않고요. 그냥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구를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변화구 던지신 분들은 만약에 애들 있는 데에서 뭐 같은 뭐 팀원끼리 캐치볼 하시거나 이럴 때 변화구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적 있습니다. 친구랑 놀면서 변화구 몇 개 던졌는데 주변에 있던 초등생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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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본인들이 제 거를 따라하면서 우와 뭐 우린 아니는데 막 그래서 막 던진 겁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걔네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마십시오. 던지시는 건 자유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래 하셔야죠, 야구는. 이걸로 변화구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따라 행성술이 많았는데 기억해 봐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 두 개, 두 개, 예, 두 개 더 올리겠습니다. 두 개 이제 제목은 이제 실패작들 그걸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평일에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평일 시간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주말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신 대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질이 좋은, 질이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붉은돼지 홍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